올 여름만큼은 진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생활 습관이나 뭐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 다이어트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분과 함께라면 정말 쉽고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철 다이어트 성공 비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건강한 다이어트를 돕는 최고의 뉴트리션 전문가죠. 우리 유선화 코리아 뉴트리션 자문위원이신 우리 박찬호 교수님을 모시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평소 인사하고 다르게 우리 오늘 인사 한번 다르게 해볼게요. 제가 요즘 인기 있는 우영우 그 드라마처럼 제가 오늘 처음 해보거든요. 제가 인사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유투더 사투더 나 이래 한번 해볼게요. 예, 그리고 박수 딱 치시는 거예요. 자, 저부터 해볼게요. 네. 네. 자, 박투더 찬투더 우. 오, 잘하셨어요. 야, 우리는 연습 없이도 이렇게 잘 되네요. 짝이 이렇게 짝짝 맞는데 오늘 강연도 아주 멋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다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씩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답답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잘 놓치는 9가지 실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TV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임신 출산 후 한 달 만에 28kg 뺐다라는 분도 나오고요. 또 연예인들 보면 너무 살을 잘 빼요. 그래서 나는 뭐지? 저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그냥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유를 볼게요. 아이유 씨는 노래도 잘하고 드라마 연기도 잘하는데요. 아이유 다이어트라고 해서 뭘 먹었나 하면 아침에는 사과 하나, 점심에는 고구마 2개, 저녁에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었어요. 각각으로 따지면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총 열량이 하루 온종일 800kcal 밖에 안 돼요. 이렇게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도.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유가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20대 초반에는 했어요. 근데 다시 하라면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딴 사람 볼까요? 이런 아이유나 이런 사람들은, 연예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일반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 또 샴토끼 다이어트, 샴토끼라는 분이 유튜버인데 보세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토끼잖아요, 토끼.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먹었냐면 식빵, 계란, 다이어트 콜라 이렇게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유가 차라리 나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래 안 갑니다. 단 이런 사람들은 출연이 얼마 안 남았고 또는 무슨 행사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빼야 될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초절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필요한 영양소가 몸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들어올 때까지 계속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체 생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유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많이 먹는 방송인들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긴 하는데, 누구냐 하면 뭐 천뚱, 홍현희 씨의 매부라고 하던가요. 그 다음에 농구 선수였던 현주엽 씨. 이 사람들은 워낙 원래 몸집이 큽니다. 위가 원래 크고요. 이 사람들 말고 또 많이 먹는 유튜버들은 왜 어떻게 먹방을 찍나 하면, 원래는 사람의 위는 배고플 때는 공복에는 종이컵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부피가. 그러다가 많이 넣으면 이게 점점 커져서 2리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이게 신축성이 있는 게 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만약에 오늘 점심에 여러분이 많이 드셔도 다음에 다시 축소가 돼서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예 늘어나 버립니다. 그게 바로 위하수증,
또는 위무력증 같은 것들이 걸리는데요. 젊었을 때 이런 먹방 찍다가 나중에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몸이 망가지면 고생이 많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쯔양이라는 유튜버는 몸도 작고 아주 아리따운 여성인데 그렇게 많이 먹어요. 이 친구는 라이브를 찍었는데요. 라이브를 찍다가 죄송해요 하면서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먹고 뱉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줬는데 사실은 먹고 뱉은 게 아니라 화장실 가서 쌌어요. 사람이니까. 라이브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10을 먹으면 배설을 뭐 며칠 가야 한 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루에도 여러 번 누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오늘도 뭐 2번, 3번 누신 분, 굳이 손 들지는 않으셔도 되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꼭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소화기에 문제가 있어서 설사가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문제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솔직히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실토를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 사람은 잘 배설을 하는 소화기를 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계속 많이 배출하니까. 그래서 먹방 유튜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또 이상적인 거는 이거예요. 헬스 트레이너나 박태환처럼 운동선수는 근육량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박태환이가 그랬잖아요. 3일 계속 잤는데 7.5kg가 빠졌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 잘 아시는 기초대사량이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해도 소비가 되는 게 기초대사량인데 기초대사량이 많은 이유는 바로 근육이 많아서요. 상대적으로 체지방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좀 많게 하면 똑같이 먹어도 나는 살이 안 찌고 딴 사람은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근육량에 좀 중요한 게 있고 근육을 만들려면은 또 단백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일으키는 발전소가 어딜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심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죠. 심장이 아니라 바로 각 세포예요. 60조 개의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예. 근데 그 에너지를 일으킬 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에요. 얘네들이 기름 역할을 해요. 활활 타는 기름 역할. 근데 그 기름을 태우려면 불꽃이 필요하고요. 끝까지 태우려면은 이게 뭐 연소제 같은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네. 비타민, 미네랄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활력을 주는 게 있어요. 네. 우리 헬스팩에 트리플 액션 사이언스가 있어요. 3중 사이언스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영양. 두 번째가 보호. 세 번째가 활력이에요. 이거는 활력이에요, 활력. 네. 끝까지 태워주고 에너지를 일으켜주는 활력. 그래서 아까 먹방 유튜버나 연예인처럼 우리가 먹어서 다이어트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다 태워주고 비록 적게 다이어트를 통해서 적게 먹었더라도 막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무력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에너지를 일으켜주는 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구나. 그래서 균형감 있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가장 건강하고 오래 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스팩 시중에 비타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엄청 많은 비타민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제가 있는데 특별한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특별한가 하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기능을 다 잘할 수 있는 트리플 액션이 필요하고요. 또 어디 신문에 나요. 좋은 소재가 개발됐다. 개발되면 뭐예요? 그 소재가 몸속에 들어와서 흡수가 돼야 됩니다. 셀 안에 쏙쏙쏙 들어와야지 진정한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셀리언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셀 안에 잘 들어오게 해서 그게 잘 발현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몇 개 넣느냐라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들을 적당량 넣고 그 다음에 식물 성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식물 성분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파이토케미컬이잖아요. 이 파이토케미컬은 계속 무궁무진하게 좋은 기능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파이토케미컬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포도, 심황, 녹차, 뭐 올리브, 토마토, 헤스페리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헬스팩들이 가장 좋은 또 영양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수 두 번째, 너무 빨리 드시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 빨리 먹는 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20분 정도 되면 몸에서는 배가 부르다라는 걸 느낀대요. 예. 그거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렙틴 호르몬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렙틴 호르몬은 그렐린하고 반대되는 호르몬인데 그게 지금 나와 이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20분 정도 되어야 돼요. 그럼 20분 동안 우리가 밥을 먹고 뭘 먹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는 단백질하고 야채를 채우셔야 돼요. 예. 그게 아니라 거꾸로 식사법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밥 한 술 뜨고 반찬을 먹는 것보다는 반찬을 야채나 생선, 계란 이런 걸로 된 반찬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좀 배가 더 불러요. 그렇게 해서 거꾸로 식사법만 하더라도 식사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게 많이 알려진 정설입니다. 또 이제 우리 식이섬유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근데 식이섬유가 그 자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세균과 잘 장에서 만났을 때 식이섬유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네. 뭐로 바뀌냐면 단쇄지방산, 단사슬 지방산이라고 이걸로 바뀌는데요. 이게 같은 말이고요. 근데 이 단쇄지방산이 엄청 많은 역할을 해요. 면역이라든지 신경에 관련된 역할, 그 다음에 비만, 당뇨 이런 것과 관련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식이섬유는 넣어줘야 되고요. 식이섬유를 분해할 수 있게 도와줄 유익균도 많이 장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하고 식욕 조절을 해주는 게 바로 단세지방산이고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거는 식이섬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다양한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는 일단 식이섬유와 장세균은 충분히 있어야겠네. 많이 있다고 절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유산균 많이 먹는다고 설사가 쫙쫙 나오는 게 아니에요. 초기에는 장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어요. 잠깐 가스가 많아지고 할 수 있지만 유산균 많이 먹는다고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FOS 액티브인데요. FOS가 바로 프락토 올리고당의 줄임말입니다. 얘가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바로 파이토케미컬이 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과일에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우리가 파이버지 플러스도 있잖아요. 파이버지 플러스가 차전차피가 들어가서 이눌린이 들어가서 배변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고 한다면 이 제품은 유익균의 먹이인 프락토 올리고당과 이런 것들을 식이섬유를 많이 넣어서 장내 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드셔도 되지만 요것도 한번 드셔보시고 저것도 한번 드셔보시는 그런 시도가 한번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생리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을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리를 하면 식욕이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기 쉽고요. 우리는 뭐 생리 때는 좀 어쩔 수 없어. 내 몸이 원하니까 먹어줘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맞는 그런 전략을 따로 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생리할 때마다 난 임신을 원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체에서 자궁은 생리는 내가 기능을 다 해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임신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자궁은 하고 있어요. 몸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넣어줘라는 거죠. 그 필요한 것들을 자꾸 먹다 보면 식욕도 올라가고 부종도 생기고 살도 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거에 당연하다 싶어서 끌려다니다 보면 당연히 살찌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특히 생리 기간에 해 주셔야 되고 생리 중에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아무래도 철분이 많이 필요한데 이 철분은 음식으로 주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우리 헬스팩에는 철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돈 아끼려고 안 넣었을까요? 왜 없을까?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다른 회사에. 예. 왜 없냐 하면요. 요즘 추세는 아이언 프리, 글루텐 프리 아시죠? 그런 것처럼 철을 안 넣었다고 일부러 자랑을 합니다. 왜? 철은 원래는 좋은 거지만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게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독이 돼요. 그래서 심장병이나 그다음 신경계 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독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 드셔야 되냐면 고기, 적색육속의 일부, 그다음 계란, 그다음에 선지해장국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돼요. 제가 이제 대구에 앞산에 유명한 선지해장국집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세요? 대덕식당이라고. 그죠? 거기 갔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고 이거 집에 가지고 가고 싶어서 포장해 달랬더니 양동이에 담아줘요. 엄청 많이. 그래서 진짜 싣고 왔어요. 다행히 그때 차가 있어서. 그래서 좀 우리 식구들 먹으라 했더니 아무도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먹었어요. 다음날 화장실 갔다가 변기를 봤더니 하혈을 했더라. 하혈을. 뭐 완전히 흑변을 거무튀튀한. 얼마나 쌌는지. 하여튼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철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으로 섭취하기도 하지만 철분의 이 음식에 있는 것도 흡수가 잘 되려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를 같이 드셔주시는 게 철분을 흡수하기 좋아서 비늘이라든지 몸이 원래 좀 피곤하신 분들, 어지러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생리 주기가 너무 불규칙한 월경 불순인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란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된 난포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말면 괜찮은데 이러다 보면 또 식욕이 왕성해지고요. 그러면 비만이나 당뇨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당분 스트레스가 이거에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분 스트레스를 줄여줘야지 비만 당뇨에도 좋을 뿐더러 제가 이제 호르몬 장표도 오늘 사실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시간이 빠듯해서 뺐습니다만 어쨌든 당분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세요. 특히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데 가장 당분 스트레스가 안 좋아요. 왜? 당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주는 알도스테론 같은 코티졸 같은 호르몬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거 만든다고 다 써버려요, 호르몬을. 그러면 여성 호르몬 만들 겨를이 없어요. 남성 호르몬 만들 겨를이 없어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비만하고 특별히 관계가 됩니다. 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반칙을 하죠.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에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만성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다. 만성염증 저 없는데요? 어디 봐도 없는데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만성염증은 오랫동안 계속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게 만성염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아프신 분들, 특별히 어딘지 모르게 아프신 분들, 그 다음에 살찌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만성염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평소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분을 흡수시킬 수 있는 비타민C가 많은 게 바로 프로후라바놀이고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입니다. 여기에는 비타민C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포도씨 추출물 같은 파이토케미칼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중층 타입으로 잘 만들어서 흡수라든지 기능을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자, 코키논도 우리 코엔자임 Q10과 베타카로틴 중에서도 해조류로 만든 베타카로틴이라서 아주 좀 더 앞서 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엔자임 Q10은 원래 고혈압 이런 데 좋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고혈압 약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항산화제예요. 몸의 활성산소의 피해를 줄여주는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있고 우리 몸
온 세포에서 발견되는 게 바로 코엔자임 Q10이에요. 이게 이제 조효소인데 이런 몸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놓을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코키논 3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수 5번째. 다이어트는 했는데 다이어트 후에 약간 부작용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비하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그럼 변비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변은 다 잘 봐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변은 잘 봐야 되는데 그럼 변의 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변의 양을 만들어 주는데 필요한 게 바로 식이섬유, 그 다음에 유익균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대장에서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으면 얘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단 국수, 밥, 빵, 면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 야채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분도 많이 넣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식이섬유 제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이섬유는 먹기가 편해요. 왜? 단백질처럼 자기 몸무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남자는 25, 여자는 20g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렇게 변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나 혈중 콜레스테롤이 많으신 분들은 식이섬유를 조금 더 늘려서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파이버지 플러스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최근에 많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제품들로 일단 반 정도 채우시고 또 다른 음식으로 또 반 이상을 채우셔서 건강한 어떤 그런 대장 관리 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가 정준하 씨 보셨죠? 정준하 씨 프로필 사진 보셨는데 막 근육은 멋있었는데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네, 삐쩍 마른 데다가 보기가 안 됐죠. 조영구 씨도 그랬고. 근데 정준하 씨 최근에 얼굴 보셨어요? 다시 얼마나 또 통통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얼굴에 근육이 먼저 살이 빠지는 게 문제인데 그게 필요한 게 바로 근육하고 수분입니다. 근육하고 피부에는 많은 수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이 먼저, 특히 프로필 사진 찍을 때는 물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쫙 빠지는 거예요. 예. 일단 수분만 줄여도 몸무게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따라할 게 아니라 수분은 충분히 공급하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얼굴이 계속 예쁜 상태로 체지방을 죽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야겠고요. 또 수면하고 공복을 너무 무시합니다. 예. 밤에 이제 아무래도 밤에 오늘 고생했어. 내 몸을 위해서 뭔가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건 보상이 아니에요. 보상이 아니고 밤에는 내한테 휴식과 충전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찍 식사를 하시는 게 나아요. 저도 바쁘다 보면은 저녁에 집에 와서 늦게 밥 먹을 때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6시, 7시에는 식사를 뭐로든 좀 먹어 놓는 게 그게 저녁에 와서 더 먹지 않게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16시간을 공복해야 되는 건데 16시간까지 공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하고는 최소한 12시간 공복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녁 6시부터 공복이면 언제까지 공복해야 되죠? 아침 6시까지. 쉽지 않아요. 그죠? 계산하기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는데 좋은 게 바로 마그네슘인데요. 제가 지난 강의 때 메이저리그의 그 야구 선수들이 워낙 긴장감이 있잖아요. 언제 공이 올 줄 모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질거질거 씹고 뱉은 게 그게 뭐라고 했죠? 해바라기 씨죠. 해바라기 씨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두 같은 데도 많이 들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사람을 릴렉스 시키고요. 또 히딩크 감독이 우리 월드컵 4강에 진출시켰을 때도 선수들이 맨날 과도한 훈련만 하면은 근육이 쥐가 나서 쓰러지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마그네슘을 엄청 많이 처방을 했어요. 그러고는 근육이 긴장하거나 쥐가 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들어가고 또 마그네슘만 들어가면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허브향 같은 게 좀 같이 들어가지고 또 이런 먹기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탄산, 일부러 이렇게 정수기 탄산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간 제품이
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전 따뜻하게 이렇게 먹으면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 나이 들었어. 이게 호르몬 때문이야. 이제 특히 40대 중반부터 그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갱년기 어떤 문제 때문에 살이 찌는 건 당연하긴 해요.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면서 놔둬버리면 문제는 다른 데서 생기는 거예요. 살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지방이 는다라는 말이거나 근육이 준다라는 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왜 지방이 늘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되기 때문인데 에스트로겐은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폐경 때 특히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지방이 분해가 안 되죠. 당연하고 특히 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은 근육을 만들어줘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근육이 줄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보면 특히 허벅지나 엉덩이가 쭉 말랐어요. 예. 너무 보기가 싫죠. 더 큰 문제는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게 문제예요. 예. 내장 지방이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발바닥에도 지방이 많이 있다 칠게요. 그럼 뭔가 걷기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장 지방이라고 해서 불편하지 않을까요? 예. 화장실에서 닦을 때 불편하죠. 예. 그때도 불편하지만 장기들도 혈액순환도 안 되고 거기 들어갈 혈액들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살은 호르몬과 대단히 밀접한데요. 호르몬은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규칙적인 거예요.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가 바로 호르몬이에요. 얘네들은 정시에 먹고 정시에 딱 자고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그 호르몬의 교란이 나게끔 하는 게 바로 우리 스스로잖아요. 우리 주인님 때문에 호르몬이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제 기능을 안 하는 게 자율신경 같은 것들이 잘 안 맞으니까 자꾸 어딘가 이유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원 가도 그게 뭐 원인을 잘 모르겠다, 신경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인은 바로 나한테 있다. 제때 먹고 제때 자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우리가 자꾸 체중계 올라가요. 왜 안 빠졌지 이렇게 신경 쓰시는데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요. 원래 남 모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 모르게 좋은 제품 드시라는 뜻이 아니라 나도 남들 모르게 살이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단 0. 몇 킬로라도 빠진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내 생활만 되돌아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누가 알아준다? 내 몸이 알아줘요. 내가 노력한 어제 양배추 먹은 거, 어제 누트리물 먹은 거 이런 것들을 내 몸은 알아준다는 거죠. 꼭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이유가 아니잖아요. 샨토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는데 1kg의 근육과 1kg의 지방의 차이가 지방은 3배가 커요. 그러니까 몸에 1kg를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근육이 빠져버리면 별로 몸에 표현도 안 돼요. 그냥. 근데 지방이 빠지면 훨씬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만 진단 기준이 몸무게와 관련된 BMI도 있지만 허리둘레, 줄자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방 빠지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근육 안 빠지게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육 안 빠지게 하는 거는 운동하면서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거. 요즘 단백질 광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단백질 분말이든 뭐든 단백질 제품을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다는 분들은 조금 시대에서 뒤떨어진다.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단백질이 뭐야? 단백질 맛이 뭐야? 한번 먹어보는 것 정도는 우리가 꼭 얼리 어답터가 아니라도 한번 현대인으로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식물성과 동물성이 있는데요. 동물성은 좀 소화가 안 된다는 좀 부작용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하지만 또 식물성은 반면에 소화가 잘 되고 칼로리도 낮고 또 단점도 있어요. 얘는 세포벽이 있어서
유효 성분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열을 가하거나 파우더 제품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식물성만 드시면 안 돼요. 두 가지를 같이 드셔야 되는데 이 논문에도 보면 식물성과 동물성을 7대 3으로 균형적으로 먹어야지 단백질의 효율이 높아진다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드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한창 뜨는 게 이제 개구리밥입니다. 그래서 한약재로도 부평초라고 본초와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종도 빠지고 피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소변도 잘 나온다 그래요. 이게 이제 단백질 함량도 꽤 높아요. 20에서 40g이거든요. 고기가 보통 20g이고요. 계란이 6에서 한 10g이에요. 그냥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 더러운 데서 건져온 게 아니겠죠. 대량으로 깨끗한 데서 생산해서 가공해서 만든 거겠죠. 그래서 환경까지 보호하는 대체 단백질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 게 바로 액티브 프로테인 드링크 믹서인데 이게 이집트 콩단백까지 들어가 있고 중요한 거는 소화를 더 시켜주는 게 바로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단백질분의 효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잘 흡수될 수 있겠네라는 것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식이섬유하고 비타민, 미네랄까지 들어가 있어 좋고요. 자, 단백질은 자기 몸무게에서 키로를 빼면 돼요. 예. 예. 10kg인분 10kg 아니라 10g까지 안 드셔도 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남자 60g, 성인 여자 50g 정도가 표준이고요. 근데 나이가 드시고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20g, 10g, 10g 이런 식이 있으니까 요거랑 함께 우리 음식으로 보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다이어트는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아까 체지방 줄이는 데는 탄수화물 관리, 근육에는 단백질, 그 다음에 염증에는 항산화. 요 세 가지만 일단 오늘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오늘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우리 다이어트 한 달만 할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평생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맛도 좀 있어야 되고요. 배고플 때 포만감도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까지 맞춰주는 게 바로 찾은 차피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단백질 같은 것들이 또 포만감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신다면은 우리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잘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상 박투더 찬투더 우입니다. 건강하세요.